자, 시작할까요? 자, 출석 체크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다 불러야 돼? 자, 박찬혁, 손범준, 손은미, 신정연, 서건혁, 장주연, 최민식, 고상은, 길종복, 김명진, 남민정, 노경래, 박준영, 손보람, 신성준, 양현석, 유진아, 이수연, 장정현, 정성윤, 정인경, 박준우, 유민혁. 자, 왔는데 체크 안 된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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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쳐서 볼게요. 네, 됐고요. 네, 됐죠? 네, 네, 됐어. 자, 시험을 이렇게 좀 늦게 치게 했는데 오히려 괜찮나요? 어떠나요? 네, 오늘 시험 칠 걸 그런가? 아니죠? 네, 너무 급하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은 혼란만 초래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늦췄어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게 전면 대면 수업이죠. 다 연락을 받았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영상을 안 올라갈 겁니다. 결석을 해도. 찍어줄까요? 네. 두블 일인데 또 알았어요. 해줄게. 혹시 빠질 일이 있죠? 그죠? 야간 쪽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올리는 건 계속 올릴게요. 상황이 이러니까. 자, 오늘은 7장을 나가겠고요. 우리 책 교재 내용은 좀 이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내용을 기업과 환경이라는 조직 환경을 제가 전공 과목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공 과목에서 조직 환경이라는 부분은 책이 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뭐 여기서 다 포함시키면 뭐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교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또 책에서 요약된 부분에서 조금 추가되는 부분만 좀 넣었습니다. 자, 일단 수업하면서 뭔가 애로사항이 있거나 뭐 질문하고 싶었는데 이런 게 저하고 소통이 안 된다. 그런 거 있어요? 휴대폰도 제가 가르쳐줬죠? 휴대폰하고 메일, 문자 다 되니까 언제든지 강의 중만 아니면은 연락 되니까 언제든지 뭐 애로사항이 있으면 문의하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7장의 기업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기업의 이해관계자 이렇게 나오는데 기업 환경 안에 이제 일반 환경, 과업 환경이 있는데 그 과업 환경 안에 이제 이해관계자가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 이렇게 딱 떼서 이해관계자 집단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소비자, 사회적 환경, 뭐 윤리, 친환경 이 뒷부분을 나오는 이 영역을 오늘 이 7장에서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쪼개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더 세분화시킨 게 이제 그 다음 장들이 쭉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장이 큰 틀에서는 이제 원론적인 측면이 강하죠. 자, 그렇게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환경. 자, 기업을 환경을 잘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개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그죠? 위치, 외부, 내부, 그죠? 이런 것도 있겠고
자, 우리 그렇게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딱 우리 저번에 해봤지만 수합 분석, 그죠? 예, 내부적으로 장점, 약점, 외부적으로는 기회 요인, 위협 요인 이렇게 해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여기 책에는 없지만 또 분석할 수 있는 툴이 이제 블루오션이 있어요. 블루오션. 예, 책에는 다루지는 않지만 그걸 뒤에 조금 넣었습니다.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기업 환경이 큰 틀에서 보면 변화가 빠릅니까? 더딥니까? 빠르죠? 변화가. 그래서 기업의 환경이 빠르게 변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정보화, 엘빈 토플러가 정보화 사회가 온다 했는데 진짜 왔죠. 왔고 그 속에서 기업이 정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기업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뭐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분량을 소화해낼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정보가 다 이렇게 공유되고 유출되는 게 어떤 한편 측면에서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또 어떤 한편 측면에서는 금방 이렇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금방 진입장벽이 낮으면은 쉽게 외부에서 같은 동종 업종으로 진입을 해올 것이고, 그죠? 그 정보가 금방 쉽게 이제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뭐 쉽게 예를 들면 기업 환경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영향이 있다 없다라고 봤을 때 큰 틀에서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미시적으로 보면 뭐 거기서 러시아하고 싸우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겠지만 이제 정치 경제를 또 크게 보면은 또 관련이 있죠. 그런 것 측면에서 기업은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밑에 하위 구조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큰 틀을 이야기 한번 했고요. 그래서 기업 환경이란 기업 내부와 외부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시스템을 말한다 하면 시스템은 이제 딱 시스템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면 딱 세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되면 뭐죠? 시스템은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입니다.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이 키워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부자의 시스템도 똑같거든요. 네,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이 뭐다? 바로 프랜차이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프랜차이즈. 네, 그러니까 시스템화 된다 그러면 관리되어지지 않아도 일일이 관리하지 않아도 뭔가 자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시스템에서 기업 환경이 영향을 받는데 기업은 환경으로부터 투입, 이제 어떤 상황이든 기업 내부에서 가공, 변환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안해서 소비자가 이제 원하는 상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개방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제품과 서비스를 잘 만들어도 기업적인 측면에서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원하고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낼 때 고객의 니즈가 가동되어서 제품이 판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 측면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윤을 창출해야 되니까 외부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앞서 얘기했지만 이걸 한 번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외부 환경이 또 바뀌고 또 내부적인 게 또 바뀌잖아요. 직원이 새로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어떤 직원이 어떤 역할을 잘해서 내부적으로 이 직원을 잘 이용하면 이런 일을 맡을 수가 있구나. 이 직원한테 이런 능력을 부여해서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겠다. 이런 측면이 되니까 외부적으로는 또 환경이 계속 바뀌니까 그 상황을 또 예의주시하면서 기회를 잘 살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래도 그렇고 기업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이게 계속 흐른단 말이에요. 정보가 흐르고 환경은 바뀌고. 자, 이런 측면에서 수학 분석을 한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느 정도 자주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옛날에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좀 더 시대적으로 더 흐르고 나면 한 2050년 정도 되면 한 3개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더 빠르게 흐르니까요. 더 빠르게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들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참 요즘에 살기 편하다. 얼마나 살기가 편하냐. 이 말에 무슨 뜻인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그 뒷면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냐. 이거는 빠져 있는 거죠. 맞죠? 사람은 원래 뭘 좋아해요? 예? 괜찮아요. 저는 소통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답이든 어떤 물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주는 걸 좋아해요. 사람은 뭘 좋아하냐면 안전지대를 좋아해요. 안전지대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만든 물품을 기존 시장에 그 물품을 팔고 잘 팔리면 좋잖아요. 근데 안 팔리고 자꾸 새로운 경쟁사가 들어오고 물품을 만들어내니까 안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쉽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모델을 너무 자주 바꾸죠. 자동차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바꿀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회사 측면에서 보면 다른 회사들이 안 만들고 그냥 천천히 만들면은 모델을 천천히 만들어도 돼요. 근데 앞서가려고 하니까 계속 신문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이만 할 때 그 자리에 앉으면 자동차 모델이 정말 거짓말 안 해도 한 3년쯤 지나면 모델이 새로 나오게 됐어요. 3년. 그러다가 좀 인간 2년.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뭡니까? 채 1년도 안 돼서 뭐 부분 변경 다 하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이 기업 측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앞서가려면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뭐 학부생도 있을 건데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대학에서 배운 그 배움이 아무리 최신 거라고 해도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1년 지나면 구식이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저 세대나 더 제가 배울 때 그 교수님들 세대는 한번 교재가 나오면 그 교재를 엄청 오래 썼어요. 10년도 쓰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정말 빨리 바뀌거든요, 책이. 예. 그런 걸만 놓고 봐도 책을 쉽게 한 건 바꾼다? 쉬울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 내용들이 전체 다 바뀌면 다시 이제 변화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시대에 내가 발맞추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는 내가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을 건지 아니면 안전지대 밖에 있을 건지 이 차이거든요. 자, 그러면 안전지대를 잘 벗어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 안전지대를 잘 벗어나는 사람이 되려면 팁을 하나 줄게요. 책에는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책에 안 나오는 거 바로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공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없애려고 해요.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걸 잘 들으세요. 두려움과 공포는 없애는 게 아니라 친구로 삼는 거예요. 자, 이걸 개념을 모르면 많이 힘들어져요, 삶이. 예? 저한테 우울증으로 컨설팅 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개인 코칭, 심리 코칭.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려고 해요. 예. 안전지대를 딱 가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집착을 해요. 그래서 자기 역량을 발휘를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할 수 있는 일인데 못한다고 생각 못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업에 일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해볼까? 또 귀찮게 하네. 이런 마음을 먹는 거하고, 그죠? 뭔가를 도전해서, 추진해서 자꾸 바꾸려고 하는 마음하고, 이건 차이가 많거든요. 기업은 앞서가고, 바뀌려고 하고, 도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인센티브도 있고, 성과에 대한 보답도 있어야 되겠죠. 그거 없이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제도만 잘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몸을 사리지 않고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지 않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내 강의를 들은 사람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책에 없는 내용일 거예요. 산업화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이게 참고만 하세요. 이걸 다 배울 필요는 없고. 자, 기계 엔진이 동력이 되었다면 이제 디지털, 이제 정보,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가고요. 보세요. 변화의 속도가 천천히가 아니라 급속도고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신흥 자본가, 돈 많은 사람이 뭔가를 다 지배했다고 하면 지금은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 측면이 강한 사람이 이제 부호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네, 루탄스 이론인데요. 그 루탄스 사람 이름입니다. 루탄스라는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는 심리, 그러니까 마음 테크가 있을 것이다. 마음 자본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사람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엄청난 부를 누릴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걸 너무 자동으로 인공지능화 되니까 다 대체가 가능한데 사람 마음을 파헤치고 사람 마음을 헤아려 줄 사람은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런 마음을 코칭하는 사람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고 있어요. 예,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금액을 얘기하면. 예, 한 번 만나서 2시간 코칭 받는데 얼마를 받는 줄 알았어요? 예, 400에서 500을 받아요. 그래서 딱 드는 생각, 무슨 심리 상담을 어떻게 하길래 400을 500을 받을까? 사기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죠? 근데 줄을 선다는 거예요. 줄을 선다는 거죠. 그만큼 뭔가 사람의 마음을 딱 돌아서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화의 대상, 그죠? 정치, 사회, 문화 확산 이랬는데, 확산입니다. 특정 지역의 세계로 확산 이랬는데, 정치, 경제, 문화의 동시에 영향, 그죠? 전 세계 동시에 영향. 그래서 여러분이 나 하나가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없다고요?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제. SNS의 발달로 여러분의 영향력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노동과 자본이 줄을 이뤘다면 이제 기술과 정보, 지식이 중요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더 배우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파워, 노동이죠. 노동에 대한 어떤 파워가 휴먼 캐피탈인가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자본력을 완전히 사람을 이렇게 고급 인력을 본 거죠. 사람을 투자로 본 거니까.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시대에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고정근무에서 이게 바뀌고 있고요. 수직에서 수평. 자, 조직 구조가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뀌니까 어려운 거예요. 잘 보세요. 예전에는 소통이 좀 쉬웠어요. 엄마,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소통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제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가부장적인 집에 클 때 뭔가 할 말이 있어도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이러면 다 조용히 해요.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가지 않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그게 이제 룰이고. 그러면 거기서 더 말을 하면 뭐예요? 버릇없는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 그렇게 소통하지는 않죠? 예, 요즘 선전에도 나오더라고요. 사장님이 오늘 일찍 마치지 그러니까 5분 넘었는데요 이렇게 하고 그죠? 그런 거 선전 봤어요? 라디오 선전에 나오던데 꼬치꼬치 캐묻는 게 되죠. 예, 이 아이디어 누가 된 거야? 이랬더니 사장님이요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아이디어 괜찮구만 이렇게 하고 옛날로 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기성세대는 받아줘야 되는 거고요. 네,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수용이 될 텐데 그게 안 되면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이미 수평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그룹에 있는 그 부장님인데 부장님이라는 호칭도 안 써요. 예, 매니저님 이렇게 쓰더라고요. 매니저님 이렇게. 옛날로 치면 팀장인데요. 네. 제가 팀장 리더십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엔날품 팀장인데 이제 매니저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예, 소통이 어렵게 됐다 보시면 돼요. 왜? 다변화를 받아들여야 되고 이미 밑에서 숙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그 틀을 안 바꾸면. 사장님하고 앉아서 그죠? 대등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죠. 사장님실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명령 통제가 아니라 자기 관리다. 스스로 관리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규모의 경제. 회사만 크면 그죠? 예, 진입 장벽이 커서 못 덤비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 많이 이렇게 여러분이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할 수 있는 소비자이면서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예, 컨슈머가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대규모 시장 근접에서 전자상거래 원투원 마케팅이다. 제조 생산 중심에서 서비스. 그래서 뉴스에서 몇 년 전부터 한 3년 전부터 서비스 산업이 뜬다, 서비스 산업이 뜬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서비스 산업이 돈 안 되는데 이런 개념. 제조업을 해야 돈이 버는데 서비스 산업이 돈을 어떻게 벌어? 이런 마인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플랫폼 시장이 딱 되니까 서비스가 제조업을 능가하네. 중개만 해서 어마무시한 돈을 버네. 와, 이건 서비스 산업이 생산자를 앞서는구나. 생산자들이 서비스 산업에 가서 우리 제품 좀 런칭하자고 자꾸 부탁을 하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만드는 데가 너무 많고 플랫폼 시장이 인기도에 따라 나오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그걸 런칭하면 잘 팔리잖아요. 요즘에 유튜브 한번 보세요. 인기 유튜브가 서로 자기들끼리 발품을 팔죠. 맞죠? 서로 초대해가지고 니 우리 집에 와라 요 와라 이러면서는 서로 짜고 치잖아요. 그죠? 몰라요? 그죠? 그런 거 보면 느끼는 게 서로가 인기를 더 누리기 위해서 더 1의 8의 법칙 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서비스 산업이 뜬다는 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스템화 시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소비자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라? 소비자한테 물으면 되는 거예요. 고객한테 물어서 뭐가 불편하세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네. 자, 옛날에는 만들면 그냥 사갔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이 중소벤처기업을 완전히 따라오는 그런 어떤 하위 업체로 그냥 밴드에 서로 여겨졌지만 제대로 아직 우리가 그렇게 자리는 못 잡았지만 이제 벤처 그죠? 이 클라우드 펀딩해서 많은 투자자를 유치를 하면 얼마든지 벤처 회사들도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환경의 세분화, 내부, 외부입니다. 그죠? 내부는 이제 보통 이제 조직 문화가 많이 딱 떠오르죠. 기업 내부적인 측면에서 강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성격, 가치, 규정, 스타일, 이런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 외부 환경은 정치, 경제, 문화, 다 됩니다. 경쟁. 자, 그걸 크게 일반 환경, 가업 환경 이렇게 나눠 놨는데, 자, 우리 책에는 이 부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맞죠? 자, 과업 환경, 일반 환경으로 이렇게, 책마다 조금 다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자, 일반 환경. 그죠? 말 그대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부분입니다. 경제, 기술, 사회문화, 정치, 법률, 국제. 와, 이런 환경 속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힘들다. 그죠? 이런 느낌 들겠고. 자, 내부적으로는 또 경쟁 기업, 고객, 그죠? 공급업자, 규제, 기관, 노동조합, 이런 거 다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해관계자들인 거죠. 다음 8장에 나올 부분이에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이게 또 배우다 보면, CEO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오늘 낮에도 제가, CEO 한 분을 이렇게 코칭 했는데, 그분이
화학회사에 다니시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공장이 불이 한번 나가지고, 한 7, 8억을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생각을 바꿔가지고, 공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OEM 방식으로 다 풀어버리고, 이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들하고 다시 거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나이키처럼 제품을 다 만들어 오면 자기 상호만 붙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해본 기술력이 다 있으니까. 그전에는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자기 회사 상표를 붙였다면 이제는 OEM 방식으로 다 만들게 해놓고 들고 와서 자기 상표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 유통시장을 다 깨고 있는 거예요. 거래처를 깨고 있고.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나이키가 공장 하나 없이 나이키라는 회사가 계속 이렇게 현존하듯이 신발 잘 만드는 회사를 계속 잘 관리해서 안 되면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만 잘 써도 결국은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사회복지학과 학생이었는데 화장품을 대학생인데요. 4학년 학생이었어요. 화장품을 제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딱 드는 생각이 공장이 어디 있어? 이렇게 딱 물는 거예요. 교수님 공장 안 가지고 있어도요. 화장품 매뉴얼 만들 그 샘플 들고 만들어 줄 때 많습니다. 서로 달라고 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브랜드만 딱 붙이면 된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품이 질이 좋아야 이제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어디서 배웠어? 라고 물었어요. 대학생 4학년답지 않았어. 아버지가 이런 계통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영향을 받은 거죠. 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클 폴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안 나올 거예요. 마이클 폴트가 바로 경쟁사 분석의 대가입니다. 기존의 경쟁 기업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죠? 기존의 경쟁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잘한 게 뭐냐면 잠재 고객까지. 잠재적으로 진출할 고객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출 기업까지도 눈여겨봐야 되고, 우리 회사 제품이 안 팔릴 때 다른 대체품이 어느 회사가 있느냐, 대체품이 어떤 게 있느냐, 이것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상당히 폭이 넓죠. 그냥 단순히 우리 경쟁사가 어디지? 이 정도만 생각한 게 아니라, 제가 기업체 강의 가가지고 이 회사 경쟁사가 어딥니까? 이런 거 물으면 직원들이 말 잘할 것 같죠? 심지어 인사 담당자도 버벅버벅 될 때도 있어요. 그 말을 바로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잘 안 하니까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또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경쟁 업체끼리 서로 협업해서 또 만듭니다. 예를 들면 교차로 정보지, 제가 교차로 정보회사의 컨설팅을 제가 1년 동안 했거든요. 직원들. 제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강의를 했었는데 그 1년을 했어요. 근데 교차로 정보지가 울산교차로, 그죠? 또 배룩시장, 이게 여러 개가 있었어요. 지금 몇 개 안 살아남았을 거예요. 나중에 서로 하다가 보니까 서로 협업을 하는 거예요. 다 경쟁 업체인데. 배송은, 이 신문의 배송은 한 업체가 정해서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이거 뭐 같은 회사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한 업체가 신문지를 교차로도 꽂고, 울산 소식도 꽂고, 배룩시장도 꽂고, 이러는 거예요. 이건 누구 아이디어지? 왜냐면 서로 경쟁하면요, 단가를 못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어차피 배부하는 거는 해야 되니까, 같이 해서, 같은 회사 이렇게 연측하니까 단가를 확 낮추게 되는 거예요.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과의 동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하는 거예요. 회사 이익이 되고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이익이니까요. 그렇죠? 아무튼 경쟁을 단순히 그냥 무조건 경쟁자다 이게 아니라 이게 때로는 적과의 동침이 되는 것처럼 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어떻게 보면, 그죠? 이런 공급자나 구매자나 이런 거는 뭐 이해관계자들이지만 대체품이나 경쟁자나 앞으로 진출 어떤 기업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기업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폭이 넓게 기업의 위험 노출도가 훨씬 더 대처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이론을 말한 게 마이클 포트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네.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업 모형, 경쟁 법칙, 경영 방식, 생산 방식 자꾸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뭐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고, 사업의 기회는 융합, 그죠? 국가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 국가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 게 바로 뭐 인터넷이죠. 그거 아니고 또 글로벌 기업이 진출해 있는 거 맞죠? 자, 정보기술의 발달로 자동화나 그죠? 무인화, 자 이런 부분이 가장 이제 좋은 점은 편리함인데 안 좋은 점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여러분 무인 이런 아이스크림, 무인 커피숍 혹시 가본 적 있어요? 이용하고 있어요? 울대 앞에는 혹시 좀 있습니까? 울산대 앞에 있어요? 여기는 없죠? 앞쪽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아직은 의식 수준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이스크림 열받는다고 밖에 다 내놔버리고 그죠? 그죠? 예. 하여튼 뭐 별의별 고객이 다 있긴 하더라고요. 정보기술의 발전은 기업의 윤리 문제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왜 정보기술의 발전하고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될까요? 그만큼 정보의 노출이 회사의 내부자 고발이 그죠? 쉬워지잖아요. 그냥 SNS 발달이 안 됐으면 이거 누구한테 뭐 입으로 그냥 말해가지고 소문이 퍼져야 되는 건데 그냥 내가 열채면 올려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일파만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누이 말하지만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민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윤리적인 부분에서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제 안 좋은 점이 뭐예요? 별것도 아닌데 크게 부풀려 줄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요만한 문제가 이게 커지려 그러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이 진짜 커져야 될 문제가 커진 게 아니라 소문이 나가지고 커지게 된 거죠. 그 대부분 중에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이제 연예인들이에요. 그죠? 연예인들 중에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 이렇게 뭔가 있으면 그게 이제 누구 한 사람이 유튜브에 올리는 그 동시에 이게 엄청나게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설수에 안 오르는 연예인들 보면 참 자기 관리를 잘한다라는 생각도 들죠. 그죠?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따져 해볼까요? 적을 만들지 말자.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적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평소에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왼수가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왼수가 안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에 이게 상당히 힘이 실리니까 말을 상대방한테 직설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린 입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누가 지금 수업을 집중 안 하고 딴 데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갑자기 쳐다보네요. 자, 중요한 한 사람 딱 꼬집어가지고 딱 지적을 했어요. 이 효과가 크긴 크지만 그 사람은 상당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차라리 1대1로 나중에 따로 옆에 살짝 가서 네가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딱 대놓고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는 이게 이제 정말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 크단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망각해가지고 그냥 보여주는 대로 딱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CEO가 될 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직원들에게 훈계를 할 때 그죠? 이렇게 막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사장실로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따로 하는 게 이렇게 습관화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의 활동에 자연 환경 보호의 개념에 강화 이렇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에 요구하는 바가 많아지죠. 이런 부분이. 자, 울산 야암동 저쪽만,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야암동 저쪽 버스 타고 가면 창문을 못 열었어요. 거짓말 안 합니다. 진짜 소심한 손톱만도 거짓말 안 합니다. 창문을 닫고 갔어요. 가다가 여기까지 시내에서 가다 삼성을 가다가 저 야암동 쪽으로 가면 창문 닫았어요. 창문을 버스 타고 가다가 그만큼 냄새가 심해가지고. 그랬던 울산이 아직도 서울에 있는 많은 전라도 사람은 울산 그러면 공예 도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왜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그만큼 계속 정부가 요구하고 정화장치 뭐 설치 의무화하게 하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죠, 그죠? 자, 이게 이제 기업으로 치면은 비용이고 국가로 보면 환경에 아주 친환경 제품을 만들게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친환경 뭐 붙박이장을 제가 하나 사는데 말끝마다 뭐 친환경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기들은 이제 가장 브랜드를 내세우고자 하는 공해가 없는 유해가스가 안 나오는 이런 걸 인식을 시키고 싶겠죠. 자, 그래서 생산과 소비. 자, 여러분 소비를 하면서 돈을 번다. 그러면 혹시 돈을 좀 벌고 있어요? 생산을 하는 건 하지만 소비자면서도 그 생산에 관여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죠. 돈을 좀 벌고 있어요? 내가 제품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죠? 소개를 시켜줘도 되고, 그죠? 내 플랫폼에 런칭해서 그것만 가도 되고. 자, 이게 얼마든지 유튜브에다가 한번 쳐보면 아주 다양한 방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부수입으로 월천, 뭐 그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물론 뻥을 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그걸 또 클래스 U라고 되게 사이트, 유료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또 강의를 올릴 정도면은 상당히 자기만의 또 노하우가 있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좀 빨리 시대에 잘 발맞춰서 빨리 또 가는 사람은 빨리 가는구나 라는 걸 하고요. 아무튼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좀 발빠르게 조신을 해서 여기 우리 대학생들이 다 좀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죠? 많이 배운 만큼. 자, 그래서 이런 기존의 뭐 기획 이 과정이 그냥 우리가 도매상, 소매상 이렇게 소비자에 오듯이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시간으로 서로 소통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사고 처리되는 그 어떤 상황이 길게는 2주, 3주 이렇게 막 그죠? 해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사고가 나면 정말 빨리 끝나요. 거의 한 3, 4일 만에 담당자가 딱 정해져서 바로 딱 일주일 만에 아마 끝날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권한을 많이 밑에 있는 사람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 보고 올라가서 또 위에서 다시 보고 내려와서 다시 처리해서 또 고객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 사라진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4차 혁명 시대에 맞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신한학기인가요? 3D 프린트 강의하시는 분이 계속 야간반에 들어오셨는데 계속 얼마나 바쁜지 하도 많이 결석을 했어요. 내가 주의를 준 적이 있어요. 물론 돈을 버는 건 좋은데 그래 놓고 이제 성적은 또 잘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길래 출석 점수가 너무 낮으면 이건 또 그렇잖아요. 뭐 안 바쁜 사람은 다 바쁜데 그래서 그때 뭐 코로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전공을 다음 전공에 또 제 과목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런 사람 좀 안 들었으면 좋은데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뭔가를 배우러 왔으면은 그 배움이 뒷전이 되고 업무가 주가 되다 보면 그죠? 뭐 그냥 졸업장 따러 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은 저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휴학을 내고 그죠? 일을 좀 추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들어오는 게 오히려 낫거든요. 그 정도로 바쁘면서 뭐 바쁘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제 학업에 열중을 안 하는, 그래서 점수를 나중에 잘 받고 싶고 앞뒤가 맞는 말이잖아요. 최대한 나도 많이 주려고 하지만 그게 뭐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저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걸 놓고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잘하고 있는 거. 그죠? 그런 부분에서 집중과 몰입을 하는 건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죠?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은, 역할은, 책임은 지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할 수, 이것도 한번 보여준 적 있나요? 네, 보셨죠? 네,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품과 제품, 제품과 서비스, 서비스와 서비스 이렇게 섞어 놓으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 융합이 되고 그렇죠? 달리 되는지를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세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꼭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섞어서. 자, 이것도 했습니까? 6T, NT, 바이오, ST, 우주항공, IT, CT, 문화기술, ET, 환경기술. 자, 다 기술하고 그냥 붙인 거예요. 그죠? 우주, 항공, 기술, 뭐, 기술.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이러면 과학을 하는데 인문학이 등장했어요. 인문학의 붐이 일어났었거든요. 웃기잖아요. 과학하고 인문학은 무슨 관련이 있는데 인문학을 하는 사람, 아니 과학을 하는 사람이 인문학을 배우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인문학에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저도 궁금해가지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니 과학을 전공하고 뭐 생물학을 전공하고 기계를 전공하는 사람이 인문학을 통해서 그쪽 관련 그냥 책을 보면 될 텐데 왜 인문학에서 뭘 찾으려고 하지 생각했는데, 자,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라도 심리 멘탈이 하다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실패를 하면 또 하고 하는데 또 실패를 하면 거기서 멘탈의 붕괴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은 인문학인 거예요. 맞죠? 심리 멘탈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게 가장 기본으로 가지고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철학의 이해가 교양 과목 있죠? 그거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철학의 이해. 그렇죠. 그걸 들으면서 좀 인간의 어떤 기본을 이해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리 기초는 뭐가 있어요? 교양 중에 심리 관련. 제가 배울 때는 정신위생 이런 거 배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많이 나와요. 심리 관련 쪽으로. 교양 과목으로 넣은 거죠. 중요한 거는 그런 과목을 잘 배워두면 기본 틀이 안 흔들리는데, 나중에 이 기본 틀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기초적인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쉽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저는 해야 된다. 그렇죠? 그 4차 혁명 시대에 따른 미래의 변화, 사이버 상의 기계 설비에서 부품, 제품이다. 또 세분화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공유 경제. 자, 우리나라는 에어비앤비 할 수 있어요? 뭐 어때요? 못하죠? 에어비앤비가 뭐예요? 빈방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못하겠을까요? 예?
위험해서. 오케이. 위험해서 또요. 그걸 하려니까 여관 기존의 숙박업소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버 택시, 그죠? 우버 이거 하고 또 뭡니까? 공유 자동차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또 택시 분신 자살하고 막 날린 거예요. 그래서 못한 거예요. 소비자로 놓고 보면 하는 게 맞는데 자동차 회사로서는 안 하는 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자동차 하나 가지고 여러 명 빌려 타봐서 자동차 누가 사요? 그죠?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내 거리에 다니는 자동차가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공유를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진짜 무인 자동차가 나오면 이제 그 상황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들고 있다가 회사 출근하고 나면 그 자동차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부르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와이프가 집에 자동차가 한 대 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공유가 이제 보편화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다. 예. 그럽니다. 온 디맨드 서비스는 뭡니까? 주문을 해서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주문해서. O2O는 뭡니까? 온라인으로 주문해가 오프라인 가서 받는 거예요. 비행기 기내에서 주문해가 내려가지고, 그죠? 바로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플랫폼 리쇼어링이 뭐예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했다가 상당히 인기가 좋았었죠. 뭐죠? 선진국의 많은 회사들이 외국을 나가잖아요. 왜 나갑니까? 뭡니까? 인건비를 낮추려고, 재료비를 낮추려고 나가거든요. 공장을 해외에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진국의 회사들이 다 이 저개발 국가에 가 있으니까 자기 나라에 뭐가 안 됩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금을 깎아주면서 리쇼링, 다시 와라 하게 된 것도 이제는 인건비가 중국이 되게 싸냐? 싸지도 않아요. 네. 그만큼 이제 인건비도 비싸지고 하니까 이제 와도 되게 세금 깎아주고 하니까. 그래서 좀 효과를 봤죠. 근데 이제 이게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미군을 철수하는 바람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벌써 있는 거예요. 그 세계 보안관 역할을 해야 될 미국이 CO2 감량 이런 거 우리는 안 하겠다. 이산화탄소 우리 신경 쓸 거 아니다. 세계 선진국인 보안관 역할을 해야 될 미국이 환경을 주도해야 될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트럼프는 저 사람은 그죠? 이제 욕을 많이 먹는 거예요. 예. 자, 결국은 물론 또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어떤 측면에서는 잘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자국을 너무 이렇게 감싸다 보면, 그럼 왜 전 세계, 그죠? 일본도 미군이 배치되어 있고, 우리도 배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얗고 미군이 그냥 배치되어 있어요. 그냥 다 자국 쳐내지. 트럼프가 지금 제일 아쉬워하는 게 뭔지 알죠? 내가 대통령 재선에서 당선됐으면 대한민국의 국방비를 딱 올릴 수 있었는데 그걸 못 올리게 지금 배가 아파 죽는 줄 알아요. 네, 그걸 못 올려가지고 올리고 싶었는데 재선에서 아마 당선됐으면 바로 올렸을 거예요. 국방비에서. 왜냐하면 자기들 나라 덕 본다고 엄청나게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우리는 이제는 국방의 의무를 우리가 지금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국방이 강하다는 건 기업이 강한 겁니다. 이제는 무역 경쟁 시대 아니에요. 맞죠? 미국하고 중국을 싸우는 거 보세요. 총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서로가 이렇게 앙숙이 되어 싸우는 거 보면 살벌합니다. 그 속에서 강한 기업, 잘 나가는 기업이 있기에 그 나라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기업이 갖는 이미지가 그 영향력이 이제는 꼭 미사일 탱크가 아니라도
이게 엄청나다는 거죠. 예. 잘 나가는 기업이 있으면. 자, 그래서 소프트 기술, 커뮤니케이션, 협상, 리더십, 팀워크 이렇게 해놨네. 그죠? 예. 이런 역할을 필요로 하고요. 자, 그래서 업무, 협약, 체결, 정보기술, 국가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예로 이제 그랜텍은 이랬는데요. 글로벌 번역 프로그램 플리토, 글로벌 시장 확장의 업무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이 플리토가 현지화 번역을 제공해서, 그죠? 예. 곰플레이어, 곰비디오, 곰리모트 해서 이 소프트웨어 관련 쪽에 번역을 해서 포르투갈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이게 다양하게 제공을 하니까 상당히 현지화 전략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기존에 있는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어떻게든 그 국가의 경계를 허물고 빨리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인 이렇게 화된 공장입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윤리적인 문제. 자, 아마 기업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입이 건질건질 할 거예요. 그죠? 내부적 고발을 하고 싶어도 내가 회사부터 있는 이상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이게 윤리적인 문제인 걸 다 알지만 임금님 기가 당나귀 기라 해도 내가 말을 못하고, 그죠? 마음 같지가 않죠, 그죠?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다 공유하고 나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털에서 먼지 안 나는 곳은 없는 곳은 없으니까. 다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윤리적인 어떤 부분을 우리가 차츰차츰 바꿔가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윤리지수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밑에서 놀고 있어요. 세계 선진국이 되어서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는 나라이지만 아직 윤리지수, 도덕지수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모랄지수는 낮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고등교육을 많이 받고 대학 교육을 많이 받고 졸업 80%가 고등교육을 졸업하는데 왜 다시 또 나가면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소리를 해서. A 모 씨가 몇 월 며칠 날 돈을 줬는데 사과박스에 쇼핑백에 몇 1억을 줬는데 기억 안 납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기억이 잘 안 난다. 물론 지난번에 이거 했잖아. 기억이 잘 안 나. 이런 말 하면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국회의원이 항상 청문회 때 많이 하는 말. 장관들 청문회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누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이게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돼요? 각자가 지금부터 부모님한테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죠? 네, 책 산다 그러고 돈 많이 띵땅 치지 말고, 그죠? 네, 양심적으로 하면 돼요. 그게 나라를 돕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윤리적인 부분은 제가 교육을 들어가 보면 가장 많은 영향력을 크게 받는 게 바로 기업의 CEO입니다. 그 밑에 있는 부장 과장들이, 그죠? 이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안 하면 밑에 직원들은, 말단들은 잘해요. 근데 위에서 하잖아요? 그럼 못하는 게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요. 바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회사 차를 자기 마음대로 막 쓰네? 나도 해도 되는가 보다. 그죠? 네. A4 용지를 자기 마음대로 들고 가네?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바늘 도둑이 커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나중에 큰 물품을 막 들고 내 것처럼 쓰고 있어요. 사실 나중에 보면 안 맞거든요. 이게 안 맞는 건데 나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작은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큰 것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사람의 무의식에 이제 계속 이렇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윤리적으로 다 끊어내고 뿌리쳐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보호 많이 했지만 기후 환경, 기후 변화, 자, 이런 관련되어서 또 인터넷에 연설하는 거 보면 정말 그 여자아이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아주 당차게
예. 그죠? 기후변화에 대해서 걱정하고, 진짜 지구를 걱정하는 그 마음을 보면, 아, 정말 플라스틱, 이런, 그죠? 나부터 절약을 해야 되겠다. 쓰레기 비닐 함부로 버렸으면 안 되겠다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아직까지 길거리에 담배 꽁초며 뭐 이런 기본적인 어떤 환경적인 자연, 어디 뭐 놀러 가보면 이 봉다리가 아직도 버려져 있고 이런 거 보면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이걸 아직도 누구는 치우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아직 버리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죠? 꼭 여러분은, 예, 지성인답게 잘 해올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환경에서 기업의 환경의 중요 주체는 결국은 기업은 사회적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서로 상호 주고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 사회적 시스템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막중합니다. 사회적 책임 요구가 배경이 되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기업이 살아남죠. 유연하게. 그 다음에 기업의 권력을 남용해서 사회에 악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예, 정부 규제를 받아서 권력을 남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경유착해가지고 지금, 그죠? 많이 또 판세가 또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많이 지금 몸을 사리다가 이제 또 이제 울산도 마찬가지죠. 지금 울산 시장이 어느 당이 되고 다 바뀌는 기점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지금 많이 이제 말 그대로 국민의힘당에 힘을 실으려면 국회의원이 많이 배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정부가 세우는 정부 정책이 뭐 국회를 통과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 만약에 지금 이대로 간다면은 힘도 못 쓰고 그냥 그대로 되겠죠. 아무리 뭘 해보려고 해도 통과가 안 되는데. 자, 아무튼 뭐 정부의 정책도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당이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쪽에 힘이 실리다가 또 못하니까 또 하면 힘이 실리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한번 했다가, 그죠? 그러니까 김영삼도 하다가, 하여튼 그래도 국민의힘당이 많이 했죠. 많이 하긴 했는데, 울산은 그래도 이번에는 깜짝 놀란 게, 그래도 딱 중립이더라고요, 중립. 맞죠? 예, 물론 이제 국민의힘당 쪽으로 많이 기울긴 해서. 왜 그러냐면 여기는 다 국민의힘당 쪽의 텃밭이었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많이 받는 걸로 봐서 중립을 많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쪽이든 뭐 경북이 이렇게 몰표가 나오고 국민힘당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전라도도 더불어민주당 몰표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서로가 수용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등하게 가면서 할 말 하고 사는 게 낫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쪽으로 가면 좋죠. 서로 잘 싸우고 화합 잘하고, 이게 중요하고, 안 싸우고 서로 말 안 하고, 이게 더 큰 문제인 거 알죠? 그러면 중간에 부부 사이가, 조금 세겠습니다. 부부 사이가 말 안 하고 우리는 서로 싸울 것 같아서 말을 안 해요. 곧 이혼합니다. 이혼하거나 한 사람 죽거나 합니다. 진짜요. 저는 많이 상담해봤고, 이혼도 시켜봤고, 이혼하려는 거 다시 살게도 해봤고, 그만큼 소통이 중요합니다. 차라리 싸우는 게, 오죽했으면 차라리 싸우는 게 나아요. 말 안 하고 지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침묵으로 일괄하고 서로, 그죠? 말 안 하고 지내는 게 오히려 화병을 불러일으키고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잘 푸는 게 중요한 거지, 말 안 하고 꽁하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환경보전 개선, 사회적 요구, 상호작용 아까 했고요. 자, 그래서 기업 내부 환경, 외부 환경, 이렇게 큰 틀로 딱 보면 답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는 또 종교 환경,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죠, 그죠? 종교 환경까지 또 책마다 좀 다양하게 넣어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까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환경적 영향, 그러니까 법적, 기술, 사회문화, 경제, 정치, 이렇게 많이 나눕니다. 우리 책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책을 기준. 경제, 정치, 경쟁, 기술, 사회문화, 지리, 윤리적.
이렇게 보면 일단 책이 중심이 잡혀야 되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책이 중심이 됩니다. 우리 교재가요. 그래서 윤리적인 환경, 지리적 환경 뭐 이런 부분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어느 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느냐 달라지겠죠. 자, 경제적인 측면 한번 볼까요? 지금 경제가 어떻습니까? 금융의 어떤 상황, 금리 상황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에 관심을 가지면 그런 걸 많이 예의주시하죠. 혹시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 있습니까?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는 겁니까 지금? 부동산 공부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군요. 주식 공부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군요. 뒤늦게 손을 들네. 다시 주식 공부하는 손 들어보세요. 그렇군요. 그럼 비트코인 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두 사람? 좀 투자도 해요? 투자도 좀 하고. 그래요. 네. 좋습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공부만 지금 올인하는 거예요? 학업에 장학금 다 탈라고? 네, 그렇군요. 그것도 괜찮아요. 뭐 하든. 중요한 거는 내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평소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딱 물었는데, 예? 하면서 한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죄송하지만, 성공하긴 글렀어요. 미안하지만. 왜? 집중과 몰입이 안 되잖아요. 집중과 몰입이 안 되면은 생각이 분산되기 때문에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에너지를, 집중과 몰입을 해야 그 속에서 빛을 발하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없는데 혹시 나는 기업의 CEO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들었어요. 들었다가 막 내리고 이러지 말고요. 좀 제대로 들었어요. 딱 들었다. 오케이, 기업 CEO가 될 거다. 오케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회사 직원이 될 거네요. 그 평생 남 밑에 일하다 뒤지려고요? 네. 물론 이제 쉽지 않죠. 배워보니까 더 어려워요. 기업 분야가 힘들다. 뭔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아.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공부를 많이 하면 이게 단순해져요. 이건 정답입니다. 내가 공부를 해보면. 공부를 처음에 하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더 공부하면 더 복잡해져요. 좀 더 공부해보세요. 이게 단순해져요. 이게 원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이제 창업을 해도 돼요. 그 정도 되면 창업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평소에 내가 기업을 다니면서, 근무하면서 이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 일을 보고 눈여겨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마인드가 없잖아요. 그냥 직장에 있는 종업원의 마인드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회사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숲을 못 보는 거죠. 나무만 보는 거죠. 이 바운더리만 봐요. 바운더리 업무만 해요. 내가 이걸 전체로 맡아도 이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내가 알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사업가적인 마인드인데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좀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자신을 일찍 판단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아직 한창 때니까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재능에 대해서 너무 일찍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펼쳐보지 못한 잠자고 있는 능력이 몇 프로 있다고요? 90%. 90%가 아직 꿈을, 아버지가 이 부분에 특강을 한번 해줄게요. 여러분이 그냥 이야기하면 또 저보고 또 미치다 그럴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럴 거고 이야기 한번 해줄게요. 자, 아무튼 제 경험을 잠깐만 곁들여 볼게요. 제 경험을.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전혀 모르고 저도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부동산 공부를 했어요. 그 부동산 공부를 하니까 부동산이 보여요. 이거 똑같아요. 주식을 공부 안 하다가 주식 공부를 하잖아요. 지금 주부로 있다가 주자도 모르는 사람을 지금 제가 코칭하고 있는데, 이제 주식 관련 책을 읽게 시키고, 이제 상품을 설명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조금 띄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하나, 둘, 한 1억 정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주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믿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단지 절대 이제 약속이죠. 예. 본인이 잘 알아야 되는 거고요. 나만 믿고 무조건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처음부터 그냥 다 맡기고 그냥 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는 하진 않아요. 본인이 책임을 지게끔 하지, 내가 전적으로 다 제가 책임을 지면서 하지는 않거든요. 예. 나중에 무슨 소리 들으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래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관심을 주니까, 그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기업에 대해서, 그 위치에 대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동산도 종류가 많잖아요. 토지, 상가, 상가주택, 구분상가. 그죠? 뭐 종류가 많거든요, 이게. 땅도 1종, 2종이 있고, 종류가 많다. 관심이 있어요. 나대지가 있고, 상업지가 있고. 관심이 딱 보면, 아, 저기가 돈 되겠다. 아, 저기가 안 되겠다. 이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예?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부자 되려면 필수입니다. 네, 세계 부자 중에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이 많을까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을까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 부자입니다. 네, 그러면 알고는 계세요. 그렇다고 아파트 지금 막 사지 말고, 그죠? 네. 자, 갑니다. 자, 그래서 국내 금융의 환경, 경기 둔화, 그죠? 신정부의 부양정책, 뭐 이렇게 부동산 정책,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깎아줄란지 세금을, 예? 들고 있는 거, 그죠? 이런 거 많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인구 고령화, 비대면, 네. 금융거래 확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한미 기준금리를 이렇게 2020년 자료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지금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 몇 개월 사이에 금리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 대출금리가 7%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직 제1금융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죠? 네. 금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 주식을 하는 사람이나 부동산을 하는 사람은 이게 예민하죠. 이걸 본다는, 이게 이제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아파트가 투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금리가 올라가면 상가 투자로 넘어가는 게 됐습니다.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은 떨어집니다. 주가. 왜냐하면 돈이 글로 은행 쪽으로 몰리죠. 주식에 투자를 안 하는. 금리가 또 떨어지면 주식으로 돈이 몰리는. 그렇죠? 그럼 금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올리냐? 우리는 소국가가 돼서 미국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면서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저기에 눈이 팔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보고, 아, 미국이 어제 올랐네, 아, 새벽에 딱 보면서, 아, 미국 시장이 지금 내렸네, 그럼 벌써 단타 매매 하는 사람들은 오늘은 쉬자. 미국 주식 많이 올랐네, 오늘은 좀 쳐볼까 하면 또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죠. 근데 뭐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신경도 안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내가 관심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을 번다는 것을 무슨 의미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관심한 게 더 이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그죠?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돈을 보고 가난하게 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과를 잘못 나온 거죠, 그죠? 경영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자, 그래서 이런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계속 오를까요? 제 예측입니다. 계속 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계속 끌어올리려면 실업자 수도 줄어들고 경제가 성장해야 됩니다. 경제 성장하고 잘 살면 금리는 계속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잘 사는 나라의 경제 성장을 보면 지금 중국이 원래 잘 나갈 때는 17%, 20%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4%대거든요. 미국은 그보다 특히 안 될 거고 2%대를. 우리나라는 그죠? 한 3% 정도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 나갈 때는 5%, 6% 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중국이 저렇게 꺾일 줄은 이제 몰랐죠. 그 면에 미국의 무역 전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중국이 수출 못하게 막는 부분이 세금을 많이 부과했고.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공산주의가 우리는 판을 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이 너무 판이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유를 뺏는 게 싫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 속에서 선두주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땅덩어리가 아니다. 이게 이제 대세인 겁니다. 이제는 군사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다. 다 핵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터뜨리면 다 끝난다 이건데. 그러면 핵을 쉽게 못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핵을 못 터뜨리는 이유, 우크라이나 핵이 없는데, 그 하나 팡 쏘면 끝나는데 왜 못 터뜨리냐? 세계적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직접 지금 만드는 상황이 되니까 쉽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푸틴이 그렇게 미친 짓을 하는데도 자국 내에서 인기가 높다면서요? 그러면 러시아인들은 지금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높은 걸로 봐서 미국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정신인가? 왜냐하면 과격해지고 충동적이고 이런 점이 강하거든요. 트럼프가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까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다혈질입니다. 쓰면 됐고 달면 삼키는 스타일인 거예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를 보고 크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치는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월급을 받는 게 아닌데 여러분이 정치를 좀 하세요. 국회의원 되고 월급 안 받겠다고 하세요. 그럼 다 뽑아줄 거야. 제일 좋은 공약인 것 같아요. 나는 월급을 안 받고 하겠다. 진짜 헌신하는 마음. 저는 그런 정치인이 나오면 반드시 된다. 그 나라는 반드시 된다. 알겠지요? 꼭 나와줄 거라고 믿습니다. 정치 관심, 한 3년 전인가요? 제가 야간 발표를 하는데, 한 20대 중반 여성이었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스피치를 몇 번 시켜봤지만, 저렇게 또 말을 똑부러지게 말을 잘하는 여성을 내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안 그래도 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똑부러지게 말을 잘하더라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 환경. 자, 자본주의면서 혼합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독점, 공공재 이런 걸 하고 과점, 자동차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불완전 경쟁, 완전 경쟁. 시장 경제는 완전 경쟁이 좋죠.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완전 경쟁은 공기로 치면 진공 상태에서 경쟁하는 건데 그런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국들이 자국의 어떤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 경쟁이 글로벌화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 농민이 그죠? 외국에 쌀을 많이 수입해 와가지고 우리나라 농민의 쌀이 우리나라 쌀을 그죠? 국민들이 안 먹는다 이러면 그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주기는 사주지만
이게 다 되지는 않잖아요.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여러분이 데모를 했습니까? 그죠? 쇠고기, 그죠? 소가 쓰러져 가는 거를 수입해가지고 대박같이 얻어먹었잖아요. 그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런 소를 뭐 수입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욕을 대박같이 얻어먹었는데, 아무튼, 독점. 안 좋은 겁니다. 그죠? 하나의 조직이 특정 제한의 서비스의 시장을 공급하여 장애를 경우에 발생하는 경제 환경.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교통시설, 근린공업, 국방시설, 경찰서, 관광지. 이런 공공재로 해서 독점을 못하게끔 해버립니다. 맞죠? 이걸 누가 독점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과점. 자, 이런 부분에서 이 경쟁의 뭡니까? 진입장벽이 높아서 잘 못 들어가죠. 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과점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화장품 큰 회사도 뭐 이런 경우는 또 뭐 LG를 뭐 누구 공략을 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죠? 네, 이런 거. 자, 그래서 GNP, GDP 뭐 이렇게 성장률, 국가 산업 구조의 변화, 실업률, 이자율 이런 거, 물가 수준, 국제 수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면 그 걱정만큼 내 눈이 떠인다. 우리 가정을 걱정하면 가장이 되고, 우리 울산시를 걱정하면 시장, 시원이 되고, 국가를 걱정하면 국회의원, 국무총리가 된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릇이 좀 커지면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알 수는 있지만 GDP, GNP 많이 들어보지만, 그죠? 국내에서 생산, 국민 총생산.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나라 국민들이 생산한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보통 GNP보다는 GDP를 많이 이야기하죠. GDP를 많이 봅니다. 네, GDP. 자, 정치입니다. 정치. 이 부분을 또 이야기하면,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수가 중립을 해야지, 뭐, 민주당, 한나라당, 정의당을 제가 특정자에 지어서 막 이렇게 지지를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제가 그런 지지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도 지지를 안 하면서 저 정치에 관심 없으니까, 혹시 저 교수님은 자기 당만 계속 이야기하고 막 그런 사람 있어요. 예, 다른 당은 당도 아니고 막, 그죠? 두 번째, 종교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종교는 다 종교고 나머지 종교는 종교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이게 지식에 가르치는 학자로서 같이 해야 될 중립입니다. 예, 남녀 차별 없듯이 똑같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정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내의 판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또 눈을 잘 뻗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는 정경유착을 못하게 막아놓았지만 대놓고 뭐라고 합니까? 정부에서 또 당들이 또 지지를 해달라고, 투자해달라고, 나중에 소득공제되니까 이러면서 많이 원합니다. 그렇죠? 그걸 또 안 해주면 나중에 또 내가 뭔가 공장을 정축하거나 뭘 해 수출을 할 때 뭐 길을 뭐 열어주는 이런 부분이 또 막히니까 이렇게 완전히 적을 둘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소개를 했지만, 유한 킴블리의 유일한 박사님은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 자금 좀 달라 이랬더니 안 주니까 감사해서 감사했더니 감사할 게 없어요. 너무 기업이 투명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표창 잡으래. 대통령 표창. 웃기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네? 감사벌레가 한 방 먹이려 하다가 너무 깨끗하니까. 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심지어 유일한 박사님이 일화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국가에 길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직원이 플랜카드 만들어가지고 정부에다가 막 이런 거예요. 보상 많이 안 해주면 절대 여기 길을 낼 수 없다. 이렇게 같이 들어가 데모하셨어요. 그 직원 불러다가 뭐랬냐, 네 해고시키겠다. 직원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나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그 땅을 지금 비싸게 지금 팔아가지고 지금 회사에 지금 자산으로 지금 넣으려고 하고 데모를 했는데 뭔 소리 하냐고요. 그 말에 유한 킴블리 유일한 박사가 뭐랬다고요?
어디 국가가 하는 일에 일개 기업인이 땅을 기부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걸 방해를 해? 네가 잘리고 싶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에 이 직원도 너무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예, 생각지도 못한 거죠.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이 사장님의 마인드가 생각지도 못한, 이 정도까지 몰랐다는 거죠. 이 정도인 줄 몰랐다. 근데 그런 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애국심을 키워주려고 내가 한 말입니다. 예, 애국심을 키워주려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통령이 뽑혔나요? 아닐 수도 있고, 여기서 또 정치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예, 저는 뽑을 사람이 없어서 그냥 뽑았습니다. 그냥 뽑아줄라 했더니 또 이 합당을 해버리고 사가지고, 누군지 알겠죠? 예, 저번에도 뽑아줬는데도 안 됐고, 이번에도 뽑아줄라니까 지가 들어가 버리고,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뽑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아무나 찍었습니다. 자, 아무튼, 경쟁 환경.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이프 사이클이 있듯이 제품의 어떤 사이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그죠? 제품이나 사이클이 있듯이 이 인구도 보십시오. 인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이렇게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한국에 지금 현실로 놓고 보면 아파트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세월이 더 지나고 나면 2040년쯤 되면 아마 구 아파트, 노후화된 아파트는 빈집이 될 거예요. 이건 명백한 정답입니다. 그리고 주상복합 좋아하다가 훅 갑니다. 너무 높은 거 좋아하다가 훅 가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이 상황이 이걸 어떻게든 사람을 더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뭔가 정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를 안 낳아요. 그쵸? 결혼을 잘 안 합니다. 혼자 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너무 편해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회적인 인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이런 말을 막 우려 섞인 말로 하는데 그럴지도 몰라. 계속 줄어들면 안 나오니까요. 제가 아들 졸업할 때 가고 딸 졸업할 때 가면 반이 팍 줄어드는 거예요. 같은 학교인데 같은 학교 졸업을 했는데 반이 줄어드니까 10반이 있다가 7반 되다가 좀 요즘에 5반 되고 이제는 3반 되고 이러니까 이거 뭐 유치원이 주변에 10몇 개가 됐다가 7개 됐다가 이제 3군데가 잘 되고 나머지는 다 파리가 날리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안 돼요. 병원에 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런가? 왜 우리 보고 물어요? 기성세대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걸 모르고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네요, 진짜. 그죠? 네. 저는 맞벌이 부부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어떻게 보면 진짜 잘 되어 있고 한쪽이 벌고 한쪽이 또 육아를 하고 또 한쪽이 되고 육아를 하고 이건 또 모르겠는데 이게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죠? 너무 어떻게 보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제적인 구조라는 거죠. 저는 맞벌이를 안 했거든요.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또 맞벌이를 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았고 아이를 와이프가 안정적으로 키우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맞벌이 안 했는데 여러분은 맞벌이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제 아들 딸 보고 너희들은 맞벌이 안 할 상황을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걸 놓고 보면 뭐가 문제인가 생각을 해보면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정치,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돈 벌기가 힘들다. 맞죠?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아닐까. 그 돈이,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키웠냐? 돈 없이도 키웠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는 학원 안 보내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답 나와있죠? 자녀가 태어나면 국가가 키워주면 돼요. 예? 부모가 2명 나면 인센티브 돈 더 주면 돼요. 세금 감면시켜주고. 그러면 이게 정치 얘기가 됩니까? 이런 게 그냥 제가 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치 얘기 아니고 저는 국가가 키워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그럴 만한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개도교육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시키면 저는 지금보다 출산율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학원을 가려면 국가가 됩니다. 학원 가도 국가가 됩니다. 10개를 가도 10개를 다 됩니다. 왜냐하면 다 되니까. 예. 그러면은 전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군인 내년에 가면 월급 200만 원 됩니까? 여성들도 다 군대 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지원해가지고 이제 아무튼 예산을 잘만 쓰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좀 많이 남았나요? 보고 마무리를. 그래요. 어차피 다 못 나가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네. 자, 시험은 5월 며칠이냐고요? 4일날 이렇게 하고요. 편안하게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혹시 출석 체크가 안 된 사람은 와서 확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